안녕하세요. 자본수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나가는 돈입니다. 노후 설계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함께 봐야 완성됩니다. 퇴직 후 가장 많이 당황하는 지점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달라집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험료율 약 7% 수준으로 보면 연 약 140만 원, 월 약 11에서 12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지면 월 13만 원 안팎이 됩니다. 이건 소득만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주택 보유 가정 시 과세표준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현재는 재산 기본 공제가 1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과세표준 1억 원까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 구간이 반영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재산 부담 효과는 연 0.15에서 0.2% 수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합쳐지면 월 20에서 30만 원 수준까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차량 보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는 더 이상 아닙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둘째, 사적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2천만 원이라도 이자 배당 소득과 연금 형태 수령액은 건보료 영향이 다릅니다. 무엇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때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을 것, 퇴직 후 다른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았을 것,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에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그렇게 했을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부는 사라지지만 재산점수 구조로 바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퇴직 직후 보험료 급증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 직후 1에서 3년 정도의 고정비 충격을 줄이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넷째, 피부양자 기준입니다. 연간 종합소득 2천만 원 기준, 재산 과세표준 구간 기준 등 조건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구간이라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창업을 했거나 본인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실제 근로를 전제로 가족 종사자로 근무하거나 1인 법인을 설립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점수 구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제가 있습니다. 유령 취업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급여도 적정 수준이어야 합니다. 급여가 과도하게 낮거나 높으면 건강보험뿐 아니라 소득세, 4대 보험, 세무 리스크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보험료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사업 구조 안에서 합법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추는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급여 수준, 세금, 사업 실체,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갑자기 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조의 결과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수입이 안정적일 때는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고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내려 할 때 비로소 무게가 느껴집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면 그 순간부터 작은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준비입니다. 우리는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을 함께 보는 것, 그리고 무엇으로 소득을 만들 것인지 설계하는 것, 그것이 노후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둘째, 재산에는 기본공제 1억 원이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었습니다. 넷째, 연금저축과 IRP처럼 연금 형태 수령은 일반적으로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직후 36개월간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보험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를 알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으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장 큰 돈을 벌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막연함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노후를 만드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모르고 맞이하는 비용과 알고 준비한 비용은 같은 금액이어도 무게가 다릅니다. 자본은 흐르게 하고 고정비는 통제하는 것, 여기는 생각을 키우는 곳, 자본 수업이었습니다.